구독자님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4월 근무일지 택시의 최신 트렌드.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몇 살이에요? 20대죠? 목소리는 20대죠? 어두운데 제가 또 이 빛날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단거리 가는 손님하고 싸우면 여기서 내 기분 다 망치면, 그리고 최근 강남은 최신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청담하고 압구정 로데오가 그 반사적으로 이태원 승객들의 반사 이익을 노렸기 때문에 막 횡설수설하다가 일단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왜 이렇게 뭐 돌아왔어 어쩌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뭐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서 피턴하지 저기서 피턴합니까? 이러면서 저를 한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 혹시 택시 하시는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제가 팁도 곧잘 받곤 했는데 제가 초심을 잃었나 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 초심을 지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요일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민의 개인 택시 대표 이영민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8일 토요일이에요. 심야 근무를 제가 다녀왔고요. 어제의 단상 토요일 최신 택시 트렌드, 서울의 최신 택시는 어떠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다면 상당한 꿀팁과 여러분 돈이 되는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근 주말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려드린 거 여러분 다 보셨을 테고,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최신 택시 트렌드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보시면 여러분께서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지금 꽃놀이, 벚꽃이 조금 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틀 동안 조금 살짝 추웠어요. 기온이 5도, 4도까지 떨어지면서 야간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들이 이어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 지금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도 이렇게 막 손님이 확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고, 어떤 주말 영업의 패턴들이 조금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특히 심야 근무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근무였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4월 9일 4월 8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야간 근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익금은 이렇게 나왔고요. 총 246km 손님을 태웠고 운행 횟수는 12번, 총 탄 키로수는 383km, 평속은 56km 나왔고요. 시간은 7시간 24분, 25분 주행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인터내셔널 택시에 가입을 해서 이제 한 2주차로 접어들고 있고, 오늘도 길에서 외국인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띠장을 두르고 다니니까, 겉에 인터내셔널 택시 잉글리시 해갖고 다니니까 길에서 손님들도 당연히 제가 영어가 되는 걸 알고서 탔는데, 마침 이렇게 오늘도 3명이나 태웠습니다. 12명 중에 3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요금도 탄력요금제를 적용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지도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맹을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콜도 프로 멤버십 가입 안 하는 그냥 생짜 노멀한 그런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 매출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근무를 나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나가요. 늘 시작 전에는 목표를 잡아라 하고 제가 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몇 시간에 얼마를 할 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35만 원의 매출 목표를 잡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7시에서 35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컷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간 컷을 안 하고 매출 컷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1시간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목표로 했던 시간보다 더 늘어나니까 몸에 무리를 하게 되겠죠. 물론 저는 지금 잠을 안 자고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리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제가 자고 나서 이따가 컨텐츠를 찍을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이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단상과 느낌이라는 거는 하루가 지나면 또 그 미묘한 기억들과 감정들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렇게 재빨리 기록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저만의 책임감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근무 시간은 7시간을 잡고 나갔고 매출 목표는 시간당 5만원, 35만원, 그리고 오늘의 영업 전략은 운동장을 넓게 쓰자라는 거는 경기도를 좀 가자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눈앞에 있는 손님을 바로바로 태우자라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장거리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장거리 영업의 장점은 내가 몸이 피곤할 때 굉장히 조금 근무 피로도가 덜해요. 아무래도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신호도 덜 받게 되고 야간 고속주행은 거의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보시면 실차 거리가 246km밖에 되지 않는데 공차 거리는 383km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인천공항을 들어갔거든요. 길에서 인천공항 손님을 태웠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을 가게 되면은 나오는 키로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차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또 장점이라 그러면 빈차로 나오면서 막 룰루랄라 노래를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볼륨 크게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팀을 태웠는데 정말 중간에 짜증나는 경유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경유를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야간 경유는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할만하다. 특히나 슈퍼 할증 시간에 경유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어차피 매달 요금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경유는 싫어요. 2팀, 3팀씩 경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하나씩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세모는 뭐냐면 이 안에 보거스가 서울지도고 이게 전체가 경기도지도인데 제가 오늘 움직인 반경을 얘기해요. 자, 왼쪽 끝 꼭지점은 인천 갔죠. 우측 끝 꼭지점은 남양주 갔고 위쪽으로 도봉구 끝까지 갔고 아래쪽은 수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크게 삼각형이 아니고 이걸 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나요? 마름모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사각형처럼 전체를 제가 굉장히 넓게 썼다. 수원 갔죠, 인천 갔죠, 남양주 갔죠, 도봉 갔죠. 동서남북을 다 간 셈입니다. 만약에 의정부나 파주까지 갔으면 더 넓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그릴 작정으로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 컷도 했죠. 매출만 못 맞췄어요. 매출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33이나 4까지가 나와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제 욕심이고 제가 이 매출 목표를 잡은 근거는 뭐냐면 제가 법인 택시를 할 때 근거예요. 법인 택시를 할 때 이 정도 매출을 주말에는 했었어요. 여기서 언저리에서 이제 주말 매출입니다. 특히 토요일 매출이 이렇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요일이 야간 근무는 토요일이에요. 목요일, 수요일 다 벌어도 토요일 영업은 여러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이 일주일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날입니다. 토요일은 어떻게든 야간 근무를 버리면 안 돼요. 주말에 월, 화, 수를 3일을 쉬더라도 토요일 야간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카드다. 아시겠죠? 오랜 제 야간 근무 끝에 이런 걸 내렸고 법인 때는 요 정도 목표를 하려면 정말 12시간에서 13시간 가까이 탔었어야 돼요. 짧게는 10시간 해도 아다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를 근무를 해야지 길게는 13시간까지 해야지 이렇게 35만 원 정도가 났는데 법인 때는 여러분 제가 시간 컷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산학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사에다가 450만 원 갖다 주고 나머지가 제 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 컷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매출 컷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 제 몸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영업 전략 보여드렸고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오늘 집에서 거의 1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동역 지나가면서 제가 손님을 태우게 되는데 참 이게 출발에 제가 스타트가 참 예감이 좋았다라는 게 여러 징조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보통 첫 손님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첫 손님을 뭐 안경 낀 여성을 태우면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편인데 좋은 예감일 때는 오늘 좀 되겠는데 라는 것이 저는 오늘 1번에서 느꼈어요. 이게 왜 좋았냐면 이분이 이제 딱 그 1번 출구 길동역 1번 출구 거기 약간 환락가 먹자 쪽에서 나오는 타이밍하고 저하고 딱 맞아서 이 손님이 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테고 그런데 보면 이 주변에 빈차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천호역 갈 때까지도 빈차들이 많고 이 일대는 뭐 12시 반까지
최근에 항상 제가 요 시간에 나오니까 긴 차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승객이 탔는데 일단 굉장히 젠틀했다. 타자마자 기사님 잠실역 앞에 버스 정류장 버스 탄데 내려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저는 잠실역 가는 코스는 정해졌죠. 천호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직진하면 되니까 그 코스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손님이 가면서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대화였어요. 자, 그런데 대개는 이 시간에 술 취해서 타는 남성들은 제가 좋은 기억이 많았을까요? 안 좋은 기억이 많았을까요?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많았죠. 막 횡설수설하다가 일단 자요.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왜 이렇게 뭐 돌아왔어 어쩌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뭐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뭐라고 해도 돌아왔다고 이제 잔소리를 하면은 얘기합니다. 아저씨 지금 길동에서 잠실역 5km 오는데 돌아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는 아저씨 말고 어디 인천이나 수원 갈 때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 요즘 기사들 돌아갔다가 신고당하면은 과징금 많이 받아요. 함부로 그 택시 타가지고 돌아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요 짧은 거리 가면서 무슨 돌아가. 요즘 언제 탄 거야? 최근에 택시 안 타보셨죠? 요즘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큰일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손님을 이겨먹을 생각은 없지만 손님이 무례한 거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함부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글쎄요. 술에 취하면은 돌려도 다 요즘 영수증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술에 취해서 돌렸어. 근데 뭐 3만 원 나올 거리를 제가 만약에 5만 원은 돌렸다 합시다. 그러면 무려 한 10km 이상을 돌렸다는 얘기인데, 이거 문제 안 될까요, 여러분? 문제 될 수밖에 없죠. 뭐 1, 2km 정도. 그리고 가는 노선에서 어쩔 수 없이 간선도를 타다 보면 뭐 최장 5km까지는 늘어나는 것이 다반사니까, 야간에는 여러분. 아무튼 이 중년 남성들이 보이는 특징을 이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정말 좋은 예감이었다. 12,000원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면서 2번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내리기 이제 300m 전에 저는 손님이 탈 때 카카오는 꺼놓거든요. 그런데 우티를 제가 우티도 거의 꺼놓는데 우티를 안 떴어. 근데 딱 손님이 내릴 지점에 우티가 뜬 거예요. 원래는 제가 절대 손님이 내리기 전에는 다른 콜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내리는 그 장소에서, 잠실역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이 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잡아도 되잖아요. 300m 남았으니까. 그래서 잡았는데 손님이 딱 내리자마자 아가씨가 탔어요. 근데 아가씨가 이제 신사역 가는 걸 제가 보고 잡았겠죠. 우티콜도 목적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신사역을 가게 되는데, 보세요.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10km인데 잠실역에서 우회전 하는 코스겠죠. 거기서 만약에 삼성동이나 특히나 강남 역삼 라인은 거기서 88을 타면 안 되죠. 성수대교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안 된다는 건 없는데 압구정까지는 어떻게든 된다고는 치지만 삼성동 가는데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티 내비도 88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88 타줘야죠. 이거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야간 근무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메리트 중에 하나다. 10분 만에 가요. 10km 10분 만에 가니까 당연히 이 선택을 해서 이것 왜 돌아갔어야 할 사람은 1도 없다. 이거는 정말 택시 타시는 승객분 중에는 이거를 진짜 한 100명에 1명은 이렇게 해요. 아저씨 시내로 가주세요. 그러면 가야죠. 시내로 가야죠. 하지만 잠실역에서 신사역 가는데 이 코스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걸로 민원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죠. 이런 건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100원 슈퍼 할증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도 굉장히 좋은 예감이었고, 자, 신사역에서 손님을 내려드렸다는 거는 제가 88을 타다가 성수대교로 빠져가지고 성수대교 남단 다음에서 우회전을 했겠죠. 우회전을 해서 이제 신사역으로 오게 되는데, 자, 당연히 제 차 머리는 어떻게 해요? 반포동 쪽을 보고 있었겠죠. 반포동 쪽을 보고 있는데 빈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콜이 일단 없었어요.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앞에 손님이 있으면 손님을 태우고 콜이 뜨면 콜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손님이 약간 머뭇머뭇하시더라고요. 머뭇머뭇하면서 똑똑 하시는 분은 두 부류. 단거리 아니면 장거리인데, 단거리는 초단거리. 미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저씨 가까운 데 가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였어요. 그런데 경기도인데 평내호평이더라고요. 사실 평내호평 코스로만 보면
남양주에서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변북로 타고 계속 직진하다가 수석 호평간 고속도로를 타면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들어가면 평내 호평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평내 호평을 좋아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나오는 손님이 거의 그냥 아예 군포나 3번보다 없는 정도예요. 정말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에 이제 사는 친구한테 3년 전에 택티를 당했거든요. 택티를 당했던 친구인데 저를 이제 앞에 타가지고 저를 구석 외진 길에다 몰아놓고 막 통하는 척을 하다가 결국 도망갔어요. 도망갔던 친구가 있는데 참 되게 지나고 나니까 되게 웃기네요. 아무튼 그래서 평내호평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슈퍼 할증 시간에 톨비까지 포함해서 32km였는데 43,900원이었다. 자, 보세요. 나온 지 지금 거의 뭐 00시경에 나와가지고 평내 호평까지 한 1시간 만에 73,000원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리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뭐 기다려도 손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5분, 10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오늘 강남 좀 별론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가, 원래는 서울에서 친다 그러면 강변역 아니면 강동이잖아요. 그런데 강동은 뭐 상일동을 가겠습니까? 여기서 뭐 천호동을 가겠습니까? 강동은 일단 버리는 카드고, 자, 그러면은 남은 거는 건대 아니면 삼성동인데, 토요일 밤 삼성동 별로예요. 그렇다고 역삼을 갈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딜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건대마저 버리게 되면은 압구정 로데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 강남은, 최신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청담하고 압구정 로데오가 그 반사적으로 이태원 승객들의 반사 이익을 노렸기 때문에,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 로데오하고 청담동은 그나마 조금 핫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압구정 로데오를 선택하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00시 20분에 손님을 태웠는데 압구정 로데오에서 다음 손님을 태운 시간이 01시 20분이면, 자, 저는 1시간에 43,900원. 여기서 뭐 톨비 빼면은 왕복 톨비 빼고 한 거니까 대략 4만 원을 벌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제가 압구정 로데오를 와서 보니까 안에는 손님이 정말 많을 것 같았고 안에서 콜이 떴는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압구정 로데오 골목은 정말 어찌 보면 화양리 먹자보다 더 날리고 그 빠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짜부되면 20분은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짜부됐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손님을 태워야 되겠다 봤더니 이제 콜이 있는데, 안에서 뜨는 콜은 잡으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짜부가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길 손님 태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이 띠장을 두르고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타요. 그래서 남자분이 일본인이신데 타셔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타셨는데, 길동 사거리 길동역 가신다. 그래서 길동역을 가게 됩니다. 내심 근데 지금 보면 강동구에서 제가 아까 빈차가 많다라는 걸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가기 싫었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좋은 선택이었다. 12.6km를 갔는데 21,300원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찍어놨는데 7,700원 스타트예요. 탄력 요금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60%죠. 기본적으로 할증이 아닌 시간에도 외국인을 태우면 20%가 붙는데, 이 슈퍼 할증 시간에 태우면 60%를 받기 때문에 7,700원으로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시내 주행도 60%가 올라갑니다. 길에서 손님을 만났을 경우에요. 어차피 저는 인터내셔널을 띠를 두르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미터기에, 이거 뭐 제가 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미터기에 외국인 할증이라고 정당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당하게 요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6km로 가고 21,300원, 거의 모범 택시에 준하는 요금을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 하면 내가 인터내셔널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았구나. 저는 사실 인터내셔널 택시의 큰 장점이 인천공항의 어떤 그런 영업보다는 내가 다니면서 주말에 홍대나 이태원이 됐든 뭐 압구정 로데오가 됐든 외국인을 태웠을 때 어떤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물론 뭐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했고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를 장점으로 봤고, 역시나 이게 장점으로 제가 며칠 근무해보니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길동역까지 불과 뭐 한 10여 분 이동하고 21,300원이 나왔는데, 남성 일본인께서
22,000원을 주고 체인지 노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체인지는 잔돈이고 노는 됐다죠. 그러니까 잔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땡큐 하고 내려드리고 조금 가서 바로 유턴을 했죠. 거기서 뭐 구분다리역 지나서 제가 명일역을 갈 겁니까? 아니면 상일동을 들어갈 겁니까? 이거는 바보죠. 돌려가지고 다시 천호역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천호까지 오더니 콜도 하나 없고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콜도 하나 없고 빈차들만 너무 늘어서 있더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갈등을 하게 돼요. 아, 건대 갈까 다시 압구정 로대 갈까. 그 천호대교 북단으로 남단에서 진입을 하면서 88 타려면 갈림길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고민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갈까 오른쪽 갈까 하다가 아직 건대가 빈차가 많을 것 같은 게 눈에 훤한 거예요. 그래서 건대를 버리고 여기서 다시 압구정 로데오를 한 번 더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압구정 로데오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가 01시 50분 경이었고 성수대교 남단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88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쭉 오는데 콜을 하나 받았어요. 그냥 단거리 콜이길래 받았는데 이게 제 미스였다. 들어가다가 차가 밀리니까 이 우티콜이었는데 삼성동 가는 콜인데 이 승객분이 취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짜부가 됐는데 10분 동안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용산구 가는 콜을 잡았는데 손님이 또 연락도 안 되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취소당하고 하나는 제가 취소하고 그 다음 잡은 콜이 양평동 가는 카카오콜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아니에요. 양화대교 남단에 있는 양평동이고 이 양평동까지 17km 코스 너무 좋죠. 88 타고 가다가 노들길 타고 바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빠져가지고 우회전 하면 거기가 양평동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2.6km 갔는데 21,300원인데 5km를 더 갔는데 21,200원. 자, 그러니까 거의 모범에 준하는 요금이 이렇게나 좋은 요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가 있으시죠? 4번하고 비교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5건을 태우고 115,000원을 하게 되고 양평동에서 제가 좀 갈등을 했어요. 분명히 이제 저는 홍대에 대한 이해치가 높고 여러분 홍대 컨텐츠는 제 멤버십 채널 가입해 주시면 엄청 자세하게 여러분 몇 분 몇 초에는 어떤 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가는 콜은 어떻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마당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야지 빠르고요. 상상마당에서 손님을 태워가지고는 어느 루트로 나와야지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회원 전용 콘텐츠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홍대 관련 콘텐츠 궁금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 후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양평동을 왔다라는 거는 좋든 싫든 일단 홍대로 들어가서 손님을 태워야 되겠죠. 여기서 무슨 영등포 구청을 가고 영등포로 가고 아닙니다. 양화대교만 넘어가면 바로 홍대니까 당연히 합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평동에서 길손님을 타셨는데 이분이 동작구 본동 노들역 쪽 처음에 노들역 가자고 하셨는데 노들역에서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거기가 동작구 본동입니다. 자, 코스 너무 좋죠. 그냥 양화대교 남단에서 노들길 타고 계속 직진하다가 한강대교 밑에서 쭉 빠지면 거기가 노들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km를 가고 11,700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동작구 본동 한강대교 남단을 왔다는 건 여기서 제가 노량진을 갈까요? 장승배기를 갈까요? 신림을 갈까요? 아니죠. 이태원으로 가야죠. 네, 한강대교를 넘어서 이태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태원에 이제 빈차등을 켜고 딱 들어갔는데 초입에서 외국인이 딱 손을 드셔가지고 태웠는데 이분이 처음에 에이스업 피자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스업 피자. 에이스업이 영어로 as soon as possible이거든요. ASAP, 가능한 빨리라는 건데 그래서 에이스업 피자 쳐봤더니 지점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동대문이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킹하고 장안편역 옆에 그 소방서 쪽에 있는 에이스업 피자구나 라는 걸 확인이 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선도로 그러니까 두무갯길 서빙고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직진하면 동부간선도로를 타는 그 길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장안평을 가는데 시내길을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디어트한 선택이다. 이것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정수대학교 폴리텍대학교 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좌회전해서 두무갯길에서 그냥 계속 직진해가지고 군자교에서 유턴해가지고 장안평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내비도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요금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할증 무려 19,900원이 나왔다. 자, 이분도 너무 땡큐하고 뭐 enjoy your night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가셨고 다시 한 번 더 장안평에서 나오면서 이제 길
길손님 남자분을 태우게 돼요. 자, 이때가 거의 03시 10분경이었는데 이분이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아우 네 기분 좋게 알겠습니다 했더니 중국 아파트를 가재요. 참 손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사들이 아파트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요즘 아파트들 너무 새 건데 제가 무슨 택시 몇십 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 중곡동 어디니까 뭐 군자역에서 좌회전을 하든 아니면 뭐 그 위에 아차산까지 올라가서 좌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군자역을 넘어서 피턴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자역을 지나자마자 이렇게 피턴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동일로를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동일로 타면 되는 거죠 라고 해서 네 그러시면 돼요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딱 하려고 봤더니 거기가 일방통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내가 여기 한번 전에 왔던 길이지 하고 딱 틀었는데 택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 이 남성분이 저를 한번 좀 걸었는데 제가 안 걸렸어요. 뭐냐면 아 피턴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피턴하지 저기서 피턴합니까 이러면서 저를 한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 혹시 택시 하시는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독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거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절대 걸리지 않고 아 예 여기서 다음에 하면 되죠 네 아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단거리 가는 손님하고 싸우면 여기서 내 기분 다 망치면 나 오늘 매출 얼마 35만 원 목표 잡고 나왔는데 이제 중반인데 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망하면 누구 손해? 그 사람 손해 내 손해? 내 손해죠. 절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기분 좋게 좋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가면서 이제 저한테 또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를 알려줄 수도 없고 어두운데 제가 또 이 빛날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나리가 안 보이니까 예 아직 좀 어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정말 뭐 또 드립을 또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20대죠? 목소리는 20대죠? 그래서 20대가 택시는 안 하겠죠? 제가 막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드렸는데 또 이분이 마지막까지 생색을 내고 가셨어요. 원래는 우회전 해가지고 아파트 안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서 내릴게요 라고 할 때 딱 보니까 내가 이분은 택시기사님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손님들 어때요? 제가 그랬죠. 글쎄요 예전에는 좀 제가 팁도 곧잘 받곤 했는데 제가 초심을 잃었나 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 초심을 지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봤으면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훈계 아닌 훈계를 듣고 마지막까지 생색을 내고 내리셨다. 그래서 제 판단에 이분은 속으로 택시기사가 맞구나라고. 혹시 제 채널 보고 계신가요 기사님? 네. 네. 혹시라도 봐주신다면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 전체 로드맵에서 이 6,600원 오늘의 가장 단거리고 돈이 가장 저금액이었지만 이거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 5만원, 7만원, 3만원을 때렸어요. 자, 제가 여기 좀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 단거리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단거리가 양념으로 껴있어야지 굵직굵직한 게 튀어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 근무일지를 보면은 5만원, 6만원, 7만원, 6만원, 6만원, 7만원 6건 해서 30 글쎄요. 물론 정말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택시는 럭비공이에요. 택시는 배구공이 아닙니다. 농구공이 아니에요. 럭비공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내가 매번 택시가 럭비공인 택시공을 배구공으로 깎고 있어? 그러면 이런 6,600원을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6,600원, 8,200원, 19,000원, 11,700원 이런 걸 버리고서 큰 단가를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고 매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쩌다가 했겠지. 매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기사님과 저는 기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사님을 내려드리고 기분 좋게 이제 오면서 동일로를 타고 유턴을 해가지고 오는데 역시나 건대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건대에 소식이 없어. 자, 03시에 건대에 소식이 없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건대가 다가오면서 콜이 막 미친 듯이 뜨면 이거는 건대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영동대교를 넘어가지 않고 동일로 성수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건대를 가는 게 맞는 선택인데 자, 저는 여기서 건대를 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건대에 오늘 별 볼 일 없겠는데 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성수사거리를 지나면서 재빨리 좌회전을 탁
봤더니 빈차들이 쭈르륵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이러면서 흐뭇해하면서 영동대교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영동대교를 건너서 청담동 별 볼 일 없고요. 학동사거리까지 와서 학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걸 택해서 갔는데 좀 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뭐 원치 않는 콜을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거절이란 버튼이 있으니까 몇 개 거절하고 막 봤더니 할증이 끝나가는 시간에 세류동이 떴어요. 세류동 제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살던 곳이 또 수원 세류동이어서 제가 정말 뻔질나게 세류동까지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진짜 한 몇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삼성리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경기도 고양시 삼성리 거기서 그 당시에 벌써 20몇 년 전인데 4,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택시비가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수원시라니 뭐 기본 요금 뭐 1,200원, 1,300원 할 텐데 갑자기 그 세류동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전히 세류동 갔더니 여기는 정말 아직도 수원 광교나 이런 막 발달된 데에 비해서는 남수원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 수원역하고 수원시청하고 사이거든요. 그때 그 감성이 좀 남아있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친구분이셨는데 한 분은 군인이고 여자들 남자들이었는데 두 군데 경유를 했어요. 근데 뭐 기분 좋게 해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경유를 해드리고 42km를 가셨는데 58,000원이 나오더라. 톨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때까지 204,500원 그냥 그럭저럭 매출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세요. 3시 30분에 가서 경유를 했으니까 내려드리고 제가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어차피 서울을 가야 되는데 수원시청 쪽으로 해서 나갈까? 세류동이 딱 중간이거든요. 수원역 쪽으로 해서 나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수원역 쪽으로 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항상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공내시는 만국공통의 교대 시간이라는 건 수원역에도 수원택시가 없을 게 눈에 보였다. 그런데 제가 제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항상 수원시청을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인계동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계동에서 이 시간에 제가 손님을 태워올 확률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습니다. 모든 택시들이 다 인계동으로 가요. 거기에 뭐 서울 차들도 너무너무 많고 제 기억으로는 수원역에서 손님을 태웠던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 수원역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없으면은 다시 서울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수원역을 잠깐 흐르는데 어떤 젊은 총각이 손을 딱 들길래 그 주변에 택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원 손님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문을 내리면 뭐 보통 거기서 문을 내리면 이렇게 말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요, 우만동이요, 막 이런다고 해서 서울 택시라 죄송합니다. 아저씨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고 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고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 외국인이구나. 어디 갈까? 그리고 또 뭐 수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했더니 인천공항까지 1터미널까지 얼마예요? 이거를 번역기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영어로 막 했더니 거의 그냥 알아듣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키로수를 딱 찍어봤더니 대략 한 70km가 조금 안 되니까 이분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략 톨비까지 포함해서 한 많이 나오면은 8만 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더니 오케이 하고 타더라고요. 잠깐 놀러 오는 친구고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잘생긴 20대 한 초중반이셨고 담배 냄새 쪄들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귀로 영업 참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만약에 아무 뜬금없이 수원에 있다가 손님을 태웠으면 이거 기록 위반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명확하게 수원 세류동에 도착한 근거가 있고 카카오콜 근거가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걸 신고 당한다고 하면 저는 소명할 자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 위반일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운 좋게 인천공항 1터미널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67km 대략 한 52, 3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타자마자 제가 내비를 찍었더니 이 정도 시간하고 거리가 되더라. 코스는 영동 타고 가다가 삼경인 타고 삼경인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인천공항하고 연결되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봤더니 나오면서 제가 이거 오늘 처음 겪은 건데 대략 한 5시, 5시 반 정도 됐는데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전통적으로 비행기들이 좀 싼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비행기들이 조금 저렴한 특징이 있어서 일요일날 출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운서역 지날 때쯤에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인천공항 가는 콜이 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받아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합정역에 30분이면 합정역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운서까지 손님까지
몇 분을 태우러 가서 인천공항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나 카카오콜이 많이 뜨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30여 분 만에 합정을 나와서 상상마당을 들어가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06시 10분경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분들이 도봉역을 가게 돼요. 제가 여기서 사실 도봉역은 좋아하는 코스인데 거의 지금 아침 7시에 도봉역을 도착하면 도봉역 다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의 그림 중에서 가장 미스가 11번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경유를 무려 3군데나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태워드렸고 이 32km에 29,600원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미스였다. 보봉역 다음에 제가 다시 공차로 이태원을 나오게 되는 이런 악수를 두게 돼요. 자, 그런데 클럽에서 나오신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노마스크. 일단 마스크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나보고 침 엄청 튀깁니다. 매너도 없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 쪄들어 있고 정말 후다스럽다. 이제는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스크를 써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손님한테 뭐 내 얼굴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 입만 아프니까 제가 마스크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25km에 가까운 공차거리로 이태원을 오게 됐는데 이태원을 왔더니 원래는 이 시간에 이태원에 손님이 있거든요. 근데 빈 차들도 많이 들어섰고 손님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딱 5분만 기다리다 마무리해야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미군이 타셔서 용산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역 이 시간에 용산역 가시는 분들은 뭐 오산이나 뭐 이쪽 다 미군이십니다. 그래서 미군이신 거 확인하고 3.1km 가서 이것도 이제 외국인 전용 인터내셔널 택시 요금으로 8,200원이 나왔다.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나와 있고요. 오늘 매출 이렇게 했고 정리 드리자면 오늘 전체 실차 거리는 246km였다. 공차 거리는 383km. 공차 거리가 상당하죠. 실근무는 7.5시간 정도 한 7시간 20분 정도 7.3시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매출은 43,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 재밌죠? 이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밌게 풀어드렸고 자 이제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택시는 여러분 아무래도 기온하고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기온 이렇게 좀 꽃놀이를 하면서 날씨가 조금 더워질 듯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확 추워지면서 비 오면서 기온이 좀 졌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지금 조금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지나면 이제 확 더워질 겁니다. 기온하고 택시 승객은 정말 엄청난 비례 반비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놀이를 가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불토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손님들이 최악이었어요. 특히나 초저녁에 빈차들 천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처럼 많은 무기가 만약에 내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무기를 2개로 늘리고 3개로 늘리는 수단은 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의 영업 방식을 습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이 5단계가 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6, 7, 8, 9, 10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돼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단거리 전문을 하든지 뭐 장거리 전문을 하든지 인천공항을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옵션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불토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는데 토요일 심야 영업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월, 화, 수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쉬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매출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주말 근무는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특별할 것 없는 토요일이었다. 하지만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한 기록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자주 나가시다 보면 요때쯤에 귀로콜 있겠는데 이런 것들 제 그 회원 멤버십 채널에서 충분히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아다리 나는 날은 단거리가 매개체가 돼요. 자 오늘도 8번 기사님 손님 6,600원 손님 충분히 매개체가 되셨고 이 기사님 태우고 나서 제가 5만원 7만원 3만원 때렸죠. 정말 좋은 손님이셨다. 그리고 건대에서 제가 빈차 시그널 3시에 이거는 제가 자양동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거기도 하고 그냥 택시를 조금 하다 보면 오늘 좀 별론데 라는 어떤 우선순위가 짝짝짝짝짝 매겨져요. 그러면 강남도 별로니까 당연히 건대도 별론데 라는 어떤 이런 경험치들이 쌓였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4번. 제가 인터내셔널 택시를 이렇게 하고 나서 길에서 외국인들을 태우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택시 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인천공항을 조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조금 편한 영업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건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이렇게 오늘만 해도 3명의 외국인을 태우면서 충분히 인터내셔널 택시에 모범 택시에 준하는 그런 요금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번. 인천공항에 대한 질문을 참 저한테 많이들 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 답하고 틀릴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 대기 영업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 줄타기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의 인천공항의 장점을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2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대기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대기하면서 조금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치고 받고는 안 되더라도 1.5 정도 태워 들어가서 태워 나온다거나 중간에 물론 대기하는 시간은 5시간, 10시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장거리를 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가스도 적게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한량이야 아니면 나 좀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나는 조금 그냥 편하게 쉬면서 손님들 기다릴래 라고 하시면 인천공항 영업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 중에 한 방법도 인터내셔널 택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가성비를 많이 견주어 볼 수밖에 없고 7시간을 투자하면 7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수입을 올리고 저는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쓰는 것이 저의 어떤 모토고 철학이기 때문에 대기 영업하고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저의 견해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영업의 장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서울 면허 8,600만 원입니다. 다른 그 어떤 지방보다도 슈퍼 할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이 가성비가 이렇게나 좋고 앞으로도 이제 중국인들 올 한 해만 해도 200만 명 쏟아지고 인천공항도 공동사업구역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출퇴근하는 인구들까지 여러 인구들까지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 서울 택시는 특히 야간 서울 택시는 정말 다른 어떤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사실은 아까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이게 2번째 하는 녹화고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낮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을 안 잔 시간이 굉장히 오래서 약간 비몽사몽한 가운데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컨텐츠를 참 좋아해 주시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잠을 줄여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질문사항은 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이어질 컨텐츠가 이제 4월 24일 월요일날 양수교육 접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라이브를 생각하고 있고 그날 제가 이제 접수하실 분도 한 명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는 양수교육에 접수를 하자고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